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통합과학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물체의 운동 방식을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우리 저번 시간에 너무 다양한 용어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와서 여러분들 많이 힘들었잖아요. 자, 그 개념 먼저, 용어 먼저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이번 시간에는요, 그 중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물체의 운동을 하는 자유낙하 운동을 조금 분석해볼 예정이고요. 또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 마지막으로 운동량과 충격량의 개념을 한번 살펴볼 예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저번 시간에 배웠던 개념, 용어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배웠던 용어가 바로 힘이었습니다. 자, 힘을 받은 물체는요,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요, 모양이 바뀌거나 운동 상태가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건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야 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었죠. 자, 모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알 수 있었지만 운동 상태는 우리가 확실하게 표현하기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운동 상태는 이 두 가지를 보면 된다라고 얘기했던데 기억나죠? 자,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운동하는 물체의 빠르기, 바로 속력이 변하거나 아니면 그 물체의 운동하는 방향, 운동 방향. 즉, 어떤 물체가 힘 받았어 라고 한다면 모양이 바뀌거나 아니면 속력이 변화하거나 아니면 운동 방향이 변화하면 우리는 그 물체에 힘 받았어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럼 힘을 받지 않은 상태도 있었습니다. 한번 여기다 써볼까요? 힘을 받지 않았어. 힘을 받지 않아서, 즉 어떤 물체에 모든 힘의 합을 해봤더니, 알짜 힘, 즉 모든 힘을 다 더해봤더니, 즉 합력을 해봤더니 그게 무엇이야? 0인 경우인 거죠. 그런 경우는요, 우리 속력도 변화하면 안 되고요, 운동 방향도 변화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모양도 변화하지 않겠죠. 자, 그러한 물체를 우리는 두 가지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등속, 동일한 속력, 그리고 직선, 방향도 안 변해. 등속, 직선, 운동하는 물체가 바로 힘을 받지 않은 상태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 정지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힘을 받지 않은 두 가지 상태야. 즉 합력을 했더니 0인 상태야 라고 해서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기억나죠? 자, 두 번째 개념은 뭐였냐면요, 속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아까 전에 속력이라고 하면서 빠르기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자, 빠르기인데 우리 조금 어려운 말로 썼던 거 기억나요?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의 변화량이라고 해서 x당 y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x분의 y로 해석하라고 했죠? 그래서 x분의 y로 해석을 해준다면 단위 시간은요, 여러분 가장 간단한 시간 뭐 있습니까? 우리가 잘 사용하는 몇 초, 즉 1초당 이동거리의 변화, 이동거리는 우리 일반적으로 미터의 단위를 쓰죠. 그래서 1초당 이동거리의 변화, 즉 1초당, 세컨드당 이동거리의 변화라고 해서 1초당 이동거리의 변화, S분의 M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요거 자체를 단위로 사용해서 미터 퍼 세크구나. 즉 세크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 1이 생략되어 있다. 1초 동안에 몇 미터 갔니? 이동거리의 변화를 물어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과학에서 우리가 속력이라고 무조건 맨날 한글로 쓰기 힘들잖아요. 자, 과학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좀 이렇게 복잡한 것들을 단순하게 기호로 표현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이 속력이야 라고 한다면 얘는 V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소문자 V, 벨로시티의 V를 딴 겁니다. 힘 같은 경우는요, force라고 해서 앞으로 F라고 표현하면 기호로 이게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속력은 했어요. 자, 속도는 뭐였죠? 우리 원자랑 원소의 의미 차이 비교했던 것처럼 바로 속력과 속도의 의미도 구분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속도는요, 속력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운동 방향의 의미까지 우리 포함하고 있어 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했고요. 즉 왼쪽으로 이동하는 물체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물체를 좀 구분하고자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물체가 왼쪽으로 2m/s로 이동하고 있어 라고 한다면 1초에 2m씩 왼쪽으로 가네. 이거를 앞에다가 뭘 붙여서, 그치, 부호로 마이너스를 붙여서 왼쪽임을 확인한다고 했고요. 만약에 어떤 물체가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어. 1초에 2m씩. 근데 방향이 반대야. 얘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네. 그럼 이때는 플러스 양수로 표현을 해서 속도의 방향까지,
그치? 운동하는 물체의 방향까지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속도는요, 속력의 운동 방향까지 포함한 값이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이렇게 V라고 쓰고요, 여기 위에다가 방향을 의미하는 화살표를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요거는 속도의 기호구나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성이라고 하는 건요,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죠. 그래서 우리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해서 뭐 하고 싶어? 정지하고 싶고,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해서 등속, 직선 운동하고 싶어 라고 해서 정지하고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관성을 정지관성, 그리고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관성을 운동관성이라고 해서 몇 가지 관성에 대한 사례를 우리 공부했던 거 기억나죠? 그 사례별로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자, 가속도라는 말의 의미가 조금 우리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속도는 기호로 acceleration이라고 해서 우리 A로 쓴다라고 했죠.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이야, 즉 x분의 y라고 표현을 한다면 1초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이구나 해서 s분의 속도의 변화량은 단위가 미터 퍼 세크죠. 그래서 요거 정리해주면, 번분수 정리해주면 우리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훨씬 편하다고 했습니다. 즉 1초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이야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요 가속도 또한 속도의 변화이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요, 맞아, 방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운동하는 방향까지 표현하고 싶어. 그래서 얘 또한 마이너스와 플러스 값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확히 표현한다면 acceleration이라고는 A라는 기호 위에 이렇게 방향까지 표시해 주시면 완벽하게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는 건요, 바로 두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이라고 하고요. A가 만약에 B에 작용하는 힘이 있어. 그럼 언제나 어떤 힘도 있냐면요, B가 A에 작용하는 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단순하게 A가 B에 작용하는 힘을요, A가 B를 당기는 힘이라고 해볼까요? 당기는 힘. 우리 저번 시간에는 미는 힘 했으니까 이번에 당기는 힘 하는 거야. 그럼 당기는 힘이 있어? 그럼 당연히 B도 A를 당기는 힘이 있는 거고요. 따라서 뭐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가 있으면 A랑 B가 있으면 A가 B를 당겼어. 이 당기는 힘이 있으면 역시 마찬가지 B도 A를 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거. 서로 두 물체 사이에 당기는 힘이 있으면 요 두 물체의 힘은요 어때요? 서로 방향만 다르지 그 힘의 크기는 똑같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에도 뭐가 있니? 방향이 있죠. 따라서 force라고 하는 힘에도 방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방향을 표시해 준다라는 거. 여러분 여기까지 기억하면 굉장히 좀 질 좋은 기억이라고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을 잘 못하겠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배웠던 게 바로 만유인력입니다. 만유인력은요,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유인력 안에 바로 중력이라는 힘이 있어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중력이라는 힘, F는 어떻게 쓸 수 있어? 만유인력 그 식에 따라서 만유인력 상수 곱하기 그 두 물체 사이의 거리.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요거 한번 볼까요? 어떤 지구가 있어. 지구에 반지름이 R, 라지 R이라고 하고요. 사과와 지구 사이의 거리, 요거 거리도 좀 잘못 표현했네.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여기 중심까지의 거리인 거죠. 그래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2m라고 한다면 요 두 물체 사이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라지 R 더하기 2라고 하는 거죠. 2m.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위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이 위에는요, 이거의 제곱이고요. 그 물체 사이의 질량, 지구의 질량 곱하기 사과의 질량, m짜리, 그쵸? 이렇게 라지 m, 스몰 m을 곱한 값으로 중력이라고 하는 만유인력을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했고요. 우리 요 값 자체는요, 사실은 지구의 반지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사과와 지구 사이의 그 거리는 너무 그 값이 좀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을 우리가 그냥 라지 R로 근사값으로 쓸 수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따라서 F, 즉 중력은요, 사과한테 작용하고 있는 중력은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G 곱하기 R분의 라지 R분의 라지 M 곱하기 스몰 m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값을 몇으로 그냥 이렇게 G로 표현을 해서 우리의 중력이라고 하는 건 그 물체의 질량
곱하기 G 이렇게 표현하자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요 폼이 뭐랑 똑같아? F는 ma 했던 거 기억나죠? 이때 이 G라고 하는 값이 가속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얘를 중력 가속도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중력이기 때문에 힘의 단위는요 뉴턴이라는 걸 써요. 뉴턴. 그래서 우리 사실 중력 가속도의 단위는 뭔지 알아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가속도의 단위는요, 요거 잠깐만 지워볼게요. 이렇게 지워서 가속도의 단위는요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죠. 자, 거기다가 질량을 곱한 거잖아. 뭐 예를 들어 킬로그램이라고 한다면 킬로그램과 미터 퍼 세크가 만난 거죠, 단위가. 그래서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이 값 자체를 맨날 쓰기 너무 어려우니까 얘를 N이라고 해서 뉴턴이라고 읽기로 했어. 뉴턴. 해서 요게 바로 힘의 단위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의 단위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힘이라고 하는 건 바로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요거 맨날 쓰기 어려우니까 뉴턴이라고 해서 축약해서 쓰자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말을 좀 쓰죠. 너 몇 킬로야? 너 무게가 몇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무게가 몇이야 라고 하면서 뭐 나 70킬로야, 80킬로야 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상 킬로그램은요 질량의 단위예요. 그래서 질량은요 그 물체가 고유한 그 질량, 킬로그램 또는 그램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무게는요 사실 힘입니다. 힘. 중력의 중력. 그래서 중력에서 나타난 킬로그램에다가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을, 즉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이 바로 힘이고요. 요거를 줄여서 뉴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량과 무게는요 서로 사실 다른 개념이에요. 그죠? 이렇게 두 가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무게는요 중력의 크기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헷갈릴까 봐 여기 한 번만 써줄게요. 자, 무게라고 하는 것은요 단위를 뉴턴으로 쓰고요. 이게 바로 중력의 크기를 의미한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한 판으로 정리하기 조금 어려웠는데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시면 일단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기본적인 중요 개념은 좀 정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요 다시 넘어와서 우리 중력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본다고 했죠.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작용하는 자유낙하하는 운동을 분석해보고 또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을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할게요. 자, 따라오세요. 자, 잘 따라왔죠? 자, 그럼 이번 시간은요 바로 자유낙하 운동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자유낙하 운동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자 보시면은 정지해 있던 물체가 무엇을 받아서, 그렇지, 중력을 받아서 낙하하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방향은요 어느 방향이라고 얘기하냐면 연직 방향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연직 방향이 바로 아래로 떨어지는 방향을 우리 연직 방향으로 앞으로 부를게요. 그래서 연직 방향으로 밑으로 떨어지는 낙하하는 운동을 우리는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고요. 무엇을 받아서? 중력이라는 힘을 받아서 떨어지는 운동을 바로 우리는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m이라고 하는 질량을 가진 물체를요 제가 떨어뜨릴 겁니다. 맨 처음에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정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속력은 0이었겠죠? 그래서 0m/s였어. 자, 그러다가 즉 이 정지에 있다는 뜻이죠. 내가 떨어뜨릴 거야. 자, 떨어뜨렸을 때, 자, 요 그림이 뭐냐면요, 내가 떨어뜨렸어. 1초에 한 번씩, 간격은 1초 간격입니다. 1초 간격으로 이 물체의 사진을 땅 찍은 거야. 그랬더니 요러한 모양이 나왔다고 합니다. 요거 이제 우리 요 그림을, 요 사진을 우린 다중 섬광 사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중 섬광 사진을 찍었더니 이렇게 1초에 한 번씩 물체의 위치를 이렇게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동거리가 점점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또한 이동거리가 점점 이 간격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 물체가 1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증가하고 있네. 1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의미하는 것이 뭐야? 그치, 속력이죠. 속력이 점점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 우리 일반적으로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걸 우리 앞에서 몇이라고 했냐면, 자, 자유낙하는 중력을 받아서 운동하고 있는 물체고요. 물체 운동을 얘기하고요.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값은 우리 일반적으로 9.8m/s의 제곱만큼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1초 동안에 9.8m/s씩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을 할 거야 라는 얘기죠. 자, 근데 이거 9.8이라고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계산이. 그래서 선생님이 10m/s의 제곱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중력이 10이야? 10m/s 제곱이야? 아, 이거 1초 동안에 10m/s씩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을 할 거야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요. 그죠? 자, 그럼 얘는 봐봐. 아, 얘가 1초에 10m/s씩 속도가 증가해? 그럼 0초일 때 정지하고 있었지만 1초가 지났어. 떨어뜨렸어. 그러면은 1초가 지나면 얘는 몇 m/s로 운동하는 물체인 거죠? 그렇죠. 10m/s로 이동을 하겠죠. 자, 1초가 더 지나서 2초가 됐어? 그럼 이때는 아까보다 10m만큼 더 더해진 값으로 속력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얘는 20m/s의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을 거고요. 3초가 지났을 때는 바로 30m/s로 이동하고 있었을 거야 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 아, 같은 시간 간격 동안에 증가하는 속력의 차이가 점점 일정하게 증가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같은 시간 간격 동안에 이동거리는 어떻습니까? 점점 증가하죠. 이 점점 증가한다는 건 이 간격이 이 간격의 크기가 점점 증가한다는 걸 통해서 이동거리가 점점 증가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동거리 요 간격이 점점 증가한다는 걸 통해서 속력 또한 증가하는 거구나. 하지만 같은 시간 간격 동안에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일정하게 증가한다. 만약에 중력과 속도가 10m/s의 제곱이었다면 10m/s씩 증가하는 운동을 하는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가속도는요 어떻습니까? 중력이 작용하는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이 가속도는 언제나 10m/s의 제곱만큼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시간이 증가해도 일정하게 계속 작용하고 있고요. 10m/s로요. 세크의 제곱으로요. 자, 그리고 힘이라고 하는 거 바로 중력의 크기인 거죠. 중력의 크기는 얼만큼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 힘 어떻게 쓴다고 했습니까? m 곱하기 a. F는 ma로 쓰는데 여기서 작용하고 있는 가속도는요 몇이라고 했어요? mg, 즉 중력 가속도만큼 작용하고 있고요. 요 질량이 m이라고 했으니까 m 곱하기, 즉 m kg 곱하기 m kg 곱하기 중력 가속도가 10이라고 얘기했죠. 10m/s의 제곱이야 라고 했고요. 따라서 요 값 정리해주면 10m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야. 단위는요 kg 곱하기 m/s의 제곱이고요. 요거 묶어서 뭐라고 하기로 했다? 뉴턴이야 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래서 10m 뉴턴만큼의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 힘도 이렇게 일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 하나만 그려볼게요. 이 두 가지에 대한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어떤 그래프냐면 시간에 따라서 타임, 시간에 따른 무엇? 속력이니까 V, 속력의 변화. 시간에 따라 속력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1초 지나고 1초 지나고 2초 지나고 3초 지났어. 0초일 때는 0이었는데 1초 지나니까 10m/s가 되고요. 그리고 2초 지나니까 20m/s 되고 3초 지나니까 30m/s 되죠. 이 점을 이렇게 연결해보면 어떤 그래프가 나오는 거냐면 이렇게 직선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그래프를 보니까 같은 시간 간격 동안에 증가한 1초 지나니까 10m, 자 1초 더 지나니까 10m 또 증가하고 3초 지나니까 즉 세 번째도 10m 증가하고 같은 시간 간격 동안에 이 증가하는 속력의 변화라는 게 똑같네 라는 걸 통해서 이거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속도는 어떻다고 했나요? 일정하다고 했죠? 그럼 가속도에 대한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수 있는 거야? 시간에 따른 타임, 시간에 따른 가속도, 억셀러레이션 쓴다고 했죠? 그래서 가속도는요 우리 일정하다고 했어. 10m/s 제곱으로. 그래서 가속도는 10m/s의 제곱으로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일정한 이런 값을 갚더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자유낙하하는 운동은요 우리 지금까지 어떤 운동이라고 한다면 뭐 등속 직선 운동 이런 거 배웠죠? 그런 것처럼 얘는
등속 직선 운동은 아니죠. 등속 직선 운동은 속도가 일정해야 되는 거죠.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해야 되는데 얘는 방향만 연직 방향으로 일정하지 속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 따라서 얘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야 라고 해서 이러한 자유낙하하는 운동을 우리 뭐라고 부를 거냐면 등 가속도 운동이야 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 가속도 운동이야 라고 한다면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고요. 무엇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거야? 속도가, 즉 속도가 일정하게 변화하는 운동이다. 또는 이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이 경우는 이제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게 변화, 만약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한다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야 라고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고요. 이 두 개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 자유낙하 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옆에 보니까 여러분들 아래에 그 프린트 보니까 깃털과 쇠구슬이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자, 공기 중에 있을 때는요, 사실상 우리가 떨어뜨려 보면은 쇠구슬은요 확 떨어지는데 깃털은요 이런 모양을 내면서 천천히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선생님, 저번 시간에 모든 물체는 동일한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1초에 9.8m/s씩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동시에 떨어질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왜 동시에 떨어지지 않나요? 라고 묻는다면 얘는 공기저항력이라고 힘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쇠구슬의 질량이 1kg이라고 할까요? 얘가 1kg이야. 자, 이 깃털은요 0.01kg이야 라고 한다면 일단은 중력으로 예를 들어 10m/s, 자, 중력 가속도가 10m/s의 제곱만큼 작용하고 있다면 아마 이 공기 중에서도, 그리고 깃털에서 쇠구슬을 잡아당기는 힘은요, 얘를 잡아당기는 힘 중력은요 1 곱하기 1kg 곱하기 중력 가속도 10m/s의 제곱 10N만큼 작용하고 있을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어때? 얘는 0.01 곱하기 10이니까 0.01kg 곱하기 10m/s의 제곱만큼이니까 얘는 0.1N만큼 작용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가벼운 물체는요 더 작게 잡아당기고 있고요, 무거운 물체는 더 세게 잡아당기고 있어. 자, 근데 만약에 이 공기 중에서 이 쇠구슬과 요 깃털에 공기 저항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칩시다. 저항은 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위에서. 그러니까 공기 때문에 위쪽으로 받는 힘인 거죠. 공기 때문에 작용하는 힘. 자, 근데 사실상 이 공기 저항력은요 굉장히 작아요. 작은 값인데 만약에 세게 잡아당기고 있는 상황에서 요 값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무시해도 되는 값이 돼버린 거야. 질량이 크면은 중력의 크기라고 하는 무게라는 값도 커지기 때문에 이 공기저항력을 넘어서기 때문에 사실상 공기저항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운동을 판단할 수 있지만, 만약에 질량이 매우 작고 또 면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공기저항력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지. 만약에 이만큼의 힘이 가해진다면 이 화살표의 길이로 우리 그 중력의 크기를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얘는 일부러 선생님이 화살표를 길게 그린 거고요, 얘는 짧게 그린 거야. 왜냐면 중력의 크기가 작으니까. 그럼 이렇게 중력의 크기가 작은 경우, 그리고 면적이 큰 경우는 공기 저항력도 크기 때문에 요 값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기 중에서는요 이렇게 질량이 작고 면적이 큰 친구들은요 이렇게 공기 저항력에 의해서 떨어지기 일반적인 물체보다는요 더 늦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공을 만들어서 공기를 아예 없애버렸어? 그럼 그때는 어떨 거야? 똑같이 예를 들어 10m/s의 제곱만큼의 중력이 작용하고 있었다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같은 시간 간격 동안에 10m/s씩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을 할 거야 라고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지면에 도착하는 시간 동안 둘이 똑같을 거야, 동시에 도착할 거야 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기저항력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상황까지의 자유낙하 운동 또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 내용보다 조금 더 한 차원 높은, 바로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자, 잘 따라오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수평으로 던져진 운동에 대한 운동 방식을 조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 같은 경우는요,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던졌을 때 중력에 의해서 포물선을 그리며 낙하하는 운동이야 라고 해서 아까 자유낙하 운동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자유낙하 운동 같은 경우는요, 바로 연직 방향으로만 그 밑으로만 쭉 떨어지는 운동을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던진 거야. 그래서 던져서 수평 방향으로까지도 운동하는 그 운동 방식이 있다, 운동 상태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수평 방향으로 던진 운동, 물체의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선생님이 이 분필을 던질 거예요. 그럼 이 분필을 던지면은 일단은 수평 방향으로도 이동하는데 중력이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연직 방향으로도 이동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포물선을 그리더라 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는 개념들이 있어요. 일단 내가 얘를 던져 볼게요. 그럼 일단 던지면 내가 얘를 던지는 그 직전에는 이 분필에 작용하는 나의 힘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내가 분필을 던지는 순간, 내 손에서 떨어지는 순간 이 분필 같은 경우는 내 손을 떠나가는 그 순간은 이제 더 이상 힘을 받지 않는 거죠. 어디 방향으로는? 수평 방향으로는 힘을 받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합니까? 연직 방향으로는 우리 중력이 작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힘을 받지 않는 운동을 하게 되고요.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을 받는 운동을 하게 된다는 얘기가 조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자, 일단은 내가 이 포물선 운동을 하는 물체의 운동을 두 가지로 나눠서, 즉 차원을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얘가 만약에 쭉 떨어집니다. 떨어진다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물체가 여기로 이런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운동할 거야 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해서 쭉 떨어질 겁니다. 자, 이 운동을요, 두 개의 차원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자 이 얘기입니다. 일단 첫 번째, 자, 연직 방향으로는 뭐가 작용하고 있죠?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고요. 9.8m/s 제곱이라고 하지만 선생님은 너무 어려우니까 10m/s 제곱이라고 할게요. 중력과 속도가 10m/s의 제곱이라고 한다면 1초에 10m/s씩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을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즉 자유낙하 운동이랑 똑같이 연직 방향으로는 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이제 물체가 있다면 얘가 여기로 이렇게 점점 속도가 증가하는 자유낙하 운동을 연직 방향으로는 할 것 같고요. 자, 수평 방향으로는 어떻습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이동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보면 여기, 그지? 얘가 힘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간격이 어때요? 이 간격이 전부 다 지금 똑같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격이 똑같다는 건 지금 1초에 한 번씩, 자 1초, 자 이게 0초일 때야. 1초, 2초, 3초, 4초일 때의 시간을 따라 찍은 거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같은 시간 간격 동안에 이 물체의 운동 상태를 사진으로 찍은 다중 섬광 사진인데 지금 수평 방향으로는요, 여러분 1초, 2초 같은 시간 간격 동안 이동한 거리가 똑같아. 그 얘기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다 똑같다는 말은 속도, 즉 속력이 일정하다는 얘기죠. 수평 방향으로는요, 속도가 일정한, 즉 직선 방향으로 이동하고요. 속력이 일정하네요. 이런 거 우리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죠.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해.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등속 직선 운동에서는요, 합력이 몇이라고 했습니까? 0이라고 했죠. 즉 힘을 받지 않는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분필을 던졌을 때 있잖아요. 던지는 그 직전에는 내 힘을 받아서 수평 방향으로 운동하겠지만 내 손을 떠나간 이후부터는 더 이상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등속 직선 운동, 즉 합력이 0인 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수평 방향으로는요. 하지만 수직 방향으로는 어떻습니까? 중력이라는 힘이 계속해서 작용하기 때문에 자유낙하 운동처럼 운동을 하고요. 사실상 요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 운동, 연직 방향의 운동 방향을 합친 게 바로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 즉 포물선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직 방향으로는요, 바로 자유낙하 운동과 마찬가지로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될 거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똑같이 어떤 물체를요, 여기다 또 이렇게 세워놓고 어떤 물체는 하나는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던져볼 거고요. 하나는 연직 방향으로 그냥 떨어뜨릴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두 물체는요,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이 어떨까요? 그리고 많이들 헷갈려 하는데 당연히 선생님 수평 방향으로 던졌을 때 이동한 거리가 더 많으니까 얘가 더 늦게 떨어지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자유낙하하는 운동이 있죠? 그럼 얘도 이렇게 자유낙하하겠죠. 중력에 의해서 힘을 받겠죠. 그러면 얘랑 4초가 되는 순간 바로 이렇게 지면에 떨어질 겁니다. 즉 자유낙하 운동이나 자유낙하 운동이랑 그리고 수평으로 던져진 운동, 수평으로 던져진 운동, 운동이랑 물체라고 할까? 물체 운동, 물체 운동.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무엇을 비교하고 싶은 거냐면 지면으로 떨어지는 그 시간, 지면에 떨어지는 시간은 서로 어떻다? 이 두 운동의 지면에 떨어지는 그 물체가 떨어지는 시간은 같다, 즉 동시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을요, 아까 선생님이 두 개의 차원으로 나눠서 한번 운동 방식을 분석한다고 했죠? 자,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을 두 가지를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평 방향의 이동 거리는 어떤가요? 같은 시간 간격 동안에, 즉 같은 1초, 2초, 3초, 즉 1초의 간격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요, 전부 다 똑같죠? 그죠? 따라서 얘는 이동 거리는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 같은 시간 간격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전부 다 똑같습니다. 간격이 일정하다는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자, 속력은 어떻습니까? 속력도 역시 마찬가지. 한 1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똑같으니까 속력 또한 일정한 거죠. 수평 방향으로는요,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가속도 있어 없어? 선생님이 아까 힘이 0이라며, 힘을 내 손으로 떨어진 그 순간부터는요, 순간부터 힘이 0이라며, 즉 F는 우리 MA 이렇게 쓰잖아요. MA로 쓰는데 우리가 힘이 0이라며. 근데 질량을 가지고 있잖아. 이 물체는 질량을 가지고 있어서 얘는 0이 아니야. 따라서 가속도가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1초, 2초 일정한 시간 간격 동안 속력이 점점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운동이 아닌 일정한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속도도 0이야 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한번 그래프 그려보면, 자, 그래프 그려보면 타임, 시간에 따른 억셀러레이션, 가속도 그래프 그려보면 가속도는 몇이야? 0인 상태로 시간이 지나도 가속도는 없다라는 거. 그려질 수 없고요. 그냥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죠? 하지만 속력은 어떤 거야? 속력은, 자, 예쁘게 그려볼까요? 자, 일정 시간 동안에 타임, 시간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자, 벨로시티, 속력은 어떻게 됩니까? 속력은 시간이 지나도 속력은 어때? 일정해. 왜냐면 이동 거리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직 방향은 어떤 거야? 연직 방향은 자유낙하 운동처럼 등가속도 운동한다고 했습니다. 일정한 시간 간격 동안에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고요. 따라서 이동 거리는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운동하기 때문에 이동 거리도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속력은요, 연직 방향으로 1초, 2초 같은 시간 간격 동안에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하겠죠. 아까 자유낙하 운동했던 것처럼 만약에 중력과 속도가 10m/s의 제곱이었다면 이걸 어떻게 보기로 했어? 이렇게 보기로 했죠. 나눠서. 그래서 1초 동안에 10m/s씩 속도가 증가할 거야 라고 해서 1초 간격 동안에 10m/s, 20m/s, 30m/s로 아마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을 하겠구나 라는 걸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말이 그 얘기고요. 연직 방향으로 가속도는 몇이라고 했습니까? 10m/s 제곱만큼이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 힘 또한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속력에 대한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아까처럼.
자, 연직 방향으로는 속력에, 시간에 따른 속력에 대한 그래프가 어떻게 표현됩니까? 그렇죠? 열심히 1초 지나면 10m/s, 2초 지나면 20m/s, 3초 지나면 30m/s. 요거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의 그래프를 나타낼 예정에 있고요. 자,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가속도를 표현한다면 얘는 10m/s의 제곱만큼의 가속도가 일정하게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는 거니까 가속도는 10m/s로 세크의 제곱으로 일정할 거야 라고 우리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 가지만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보면은 1초 지나면 10m/s고요. 2초 지나면 20m/s죠. 3초 지나면 30m/s야. 자, 그러면은 우리 이 그래프에 기울기 구할 수 있지 않니? 기울기?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 여기 여러분 보이나요? 지금 선생님 여기까지 촬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서 무서운데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우리 기울기를 표현할 수가 있잖아, 그지? 따라서 요거의 기울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1초 지나면 10m가 2초 지나면 얘도 10m가 즉 2초 지나면 20m/s로 3초가 지나면 30m/s로 이동하기 때문에 요 기울기는 1분의 10인 거지, 그치? 1분의 10이야. 이게 뭐야? 1초분의 10m/s 제곱 10m/s. 요게 의미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가속도죠. 10m/s 제곱이라는. 따라서 우리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구하잖아요. 그럼 이 기울기 값이 의미하는 게 바로 가속도야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어렵죠, 그죠? 나중에 여러분 문제풀이 할 때 선생님이 그래프에 대한 내용 설명할 때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요,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이 바로 두 가지의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는 수평 방향으로 나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연직 방향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힘을 받지 않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직 방향으로는 일정한 힘을 받고 있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있어.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일단 용어 정리하고요. 선생님이 좀 천천히 나가 보려고 수평으로 던져진 운동과 자유낙하 운동까지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려워도 여러분들 차근차근 살펴보다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 해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단 쉽게 설명을 한다고 최선을 다했지만 과연 그게 잘 전달됐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여러분 이번 주는요,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하고 다음 주에 대면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해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은요, 우리 대면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